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3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세한 지역, 누구를 공천을 해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5곳에 대해서 국민 추천에 의한 공천을 하기로 했죠. 서울 강남갑, 강남을, 그리고 대구 동군이갑, 북갑, 그리고 울산 남구갑 이 5곳인데 그중에서 서울의 강남갑을 후보는 압축이 됐습니다. 여성을 2명을 공천하기로 했는데 지금 2배수, 그러니까 후보 4명으로 압축이 됐고 오늘 중으로 최종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 강남갑을 강선영, 김민전, 이익선, 최수진 여성 4파전 압축. 강선영은 여성 첫 육군 소장입니다. 별 2개.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인데 방송에 자주 나오죠.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그리고 최수진 과학자 이렇게 됩니다. 여권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갑을 후보로 여성 2명을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후보 4명으로 압축. 이러면 오늘 발표.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 최수진 파노로스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 등 4명을 두고 막판 고심 중, 이 중 2명을 강남갑을 후보로 각각 공천하고 나머지 2명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 최초 투스타인 강선영 전 사령관과 과학자인 이 최수진 대표는 총선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이익선 전 캐스터는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이 비례대표용 정당이었죠. 거기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공간위는 또 다른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인 대구 동군이갑, 그리고 북갑, 울산 남구갑 이 3곳에 대해서는 청년 지역 인재 배치를 고민 중이다. 그리고 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몇 군데 6개 지역에 발표가 됐는데 좀 눈길을 끄는 곳은 경북 어성, 청송, 영덕, 울진에서 초선의 박형수 의원이 3선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는 국회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산 북을에서는 박성훈 전 차관이 본선행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마치 포로 교환 같은 그런 장면이 일어났죠. 제 상상으로는 포로 교환 같은 장면이었는데 좀 불평등한 포로 교환 아니냐 그런 생각이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자, 신문의 일면 톱기사들인데 오늘 조간의 일면 톱기사들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톱기사 그리고 동아일보 3면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봉주, 도태우 취소 끊임없는 공천 실패. 동아일보 막말 리스크의 도태우, 정봉주 공천 취소. 막말 후보 처리 뭉개던 여야 파문 커지자 한밤에 앞다퉈 공천 취소. 여당은 5.18 폄훼 논란 부른 도태우 그리고 돈봉투 의혹 정우택 후보를 철회를 했습니다. 공천을 취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야당은 목발 경품 발언 논란 정봉주를 취소를 했고 또 비례대표들도 줄줄이 공천이 취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어젯밤에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그제부터 정봉주 논란이었죠. 이재명이 뭐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버티다가 또 나중에 정봉주가 그 당사자들에게 장병들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또 돌통이 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봉주는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거기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찌려 받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빈부장지대에서 작전 도중에 북한 목함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은 또 두 명, 한 분은 또 한쪽 다리를 잃었죠. 그분들을 조롱하는 그런 정말 망발을 했습니다. 망발을 했는데 끝까지 지키려다가 거기 박용진을 쳐내고 억지로 꽂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 이게 또 거짓말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정봉주는 그거 외에 뭐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을 벌레 이러고 지칭을 하고 또 금태섭에게 막 막말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막 불거졌죠. 자, 그래서 도저히 누가 봐도 공천을 줄 수 없는, 공천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또 박용진과 최종 결선을 했는데 박용진에게 안 주고 또 제3자에게 공천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자기 팬들 7명한테 또 주르겠죠. 자, 그런데 이 정봉주를 이렇게 취소를 민주당에서 하니까 국민의힘도 5.18 폄훼 논란, 이른바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그제밤에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두 번이나 도태우 후보가 사과를 하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11시간 동안 논쟁을 공간이 안에서 벌인 끝에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마 정봉주가 공천을 취소를 하니까 같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공천을 또 도태우까지 취소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불평등한 포로교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봉주의 그 발언들 장병들을 부상당한 장병들을 조롱을 하고 반대파를 벌레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또 불교계와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자기들 같은 동료들끼리 욕설을 하고 목발 경품 이런 발언을 한 그 사람과 5.18에 대해서 5.18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을 한 것이 같이 포로교환을 할 성질이 되느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게 상식처럼 돼 있다.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한 거. 유튜브에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진정으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제 또 다른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도태우 후보가 한 발언. 이게 2019년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한 말인데 그때 문재인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조국 사태도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고 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때 집회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강주의 북한 개입 여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발언입니다. 좀 표현이 지나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천을 완전히 취소를 해버리는,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이 추가 발언을 놔두고 공천을 취소를 해버리는. 자, 이것이 과연 정봉주와 같이 포로 교환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막말, 망언, 이거 전문가는 이재명이죠. 이재명. 얼마 전에 설마 이찍 아니겠지. 계양동 그 현장 방문 도중에 식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찍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대선 때 2번, 기호 2번.
일종의 민주당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막말, 형수 욕설, 이재명이 그렇게 해놓고 바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이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재명인데, 자, 또 이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살만하면은 이번 찍거나 쉬어라. 살만하면 이번 찍거나 쉬어라. 여당은 투표하지 말라니 또다시 막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이재명이 어제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이 적극 막말이라고 대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종시에서 이재명이 시민들을 상대로 1번 민주당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다. 살만하다 싶다면, 지금 살만하다 싶다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 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정당의 대표가 집에서 쉬라는 말이 가장키냐 하냐. 국민을 평가하고 비하한 이찍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던 이재명이 또다시 막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찍 논란이 있은 지 6일 만에 나온 발언인데 지난 8일에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한 젊은 남성을 향해서 설마 이찍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희죽희죽 웃었죠. 제1야당 대표가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다시 살만하면 비아냥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서 살만하면은 그냥 2번 찍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투표장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냥 살만하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편하게. 정당의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향해서 소중한 한 표를 하라고 독려를 해도 모자랄 텐데 집에서 쉬세요. 자기 편 아니라고. 그리고 일종의 또 갈라치기, 특유의 갈라치기를 한 셈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몇 군데 나와 있죠. 조국이 또 당을 만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낙연은 이재명과 부딪히다가 나와서 또 당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이준석은 존재감이 아예 지금 사라져서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죠. 조국은 부산 출신이지만은 광주에 가서 지금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 초강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주 5.18을 본인의 가족들이 죗값을 치른 것과 5.18을 연결을 해서 어처구니없는 연결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 강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제3지대가 전라도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날 강주 찾은 이낙연, 조국, 호남 바람몰이. 자, 호남 지역 공략하는 제3지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조국 혁신단 조국이 14일 강주를 방문을 했다. 이낙연은 자신이 출마하는 강주 강산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맞붙는 인물이 강성 친명 민형배입니다. 민형배 위장 꼼수 탈당했던 근데 민형배는 강주 지역구 8곳 중에서 유일하게 공천받은 현역 의원입니다. 여기 강주에 꼽기만 하면 당선되니까는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을 다 집어넣었죠. 친명계 측근들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쳐내고, 강주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도 창당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논란을 두고, 그러니까 공천 철회하기 전입니다. 5.18 북한
개입, 망언을 한 자를 이번 총선에서 대구 후보로 공천 확정했다. 대구 후보를 강조를 합니다. 강주에 가서 대구 후보로 공천을 확정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전두환의 후예다. 강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갈등을 조장을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는 그 강조에서 그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얄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갤럽 발표, 지난 금요일 발표에서 조국 신당의 호남 지지율, 비례정당입니다. 20%.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47%.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미래 지지율은 7%였고, 그래서 이낙연과 조국이 호남에 땅 따먹기를 하는데 아마 조국이 더 호남 정세에 맞게 다가가기 때문에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가 매일 한 건씩 보도하는 여론조사 기사입니다. 격전지 여론조사. 정치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서울 마포월 정청래 45.6, 하문경 30.9, 소각작 시설 내탁공방. 한강벨트 핵심 승부처죠. 마포월에서 친명 3선 현역 민주당 정청래가 45.6, 운동권 특권 청산을 강조하면서 운동권 출신인 정청래를 저격하기 위해서 공천된 하문경 30.9, 45.6대 30.9. 서울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각 지역의 접전지를 보면은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후보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곳의 성부에 따라서 총선 전체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월 1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